내가 기둥뿌리라도 팔아서 네. 그 진학을 공부를 시키겠다. 하지만 공부를 못해서 진학을 못하면 지게를 져라. 그 친구가 문 앞에 서 있는 거 식당 문 앞에. 그래서 그냥 마음이 울컥하는데 도저히 뿌리칠 수가 없더라고요. 네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단순히 철학을 할 것이 아니라 종교에 한번 들어가 봐라. 이제 우리 어른들 밥 한 숟갈 안 아껴도 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공사 시간에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저희 원불교 회관 추진 사업이 숲으로 돌아갈 지경에 이르니까 교단적으로는 큰 일이죠. 돈은 몽땅 들어가고 우리 교단의 역사가 그런 시련을 딛고 항상 일어선 교단의 역사다 하는 생각을 하고 우리 교단 저력은 참 대단하고 이것이 늘 어른들이 말씀하신 우리 교훈과 구금과 모든 세계 운이 함께 맞아 돌아간다. 영사님께서 전무 출신으로 봉직하시면서 거의 많은 시간을 우리 의료기관인 역전 보아당에서 많은 그 봉사를 해오셨던 걸로 제가 알고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그때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볼까 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한강 그 수습위원회 1단계 공사가 끝날 때까지 제가 서울 사무소를 중심으로 한 5, 6년 산 거 외에는 공부하고 한의사로 봉사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평소에 그 건강이 좋은 편은 아니지만은 원불교 사무소에 이제 근무하면서 반백년 기념대회를 끝나고 났는데 갑자기 제게 이상이 온 거예요. 어느 날 상산종사님을 모시고 교당 법회를 갔는데 눈이 노란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무님이 사익교 왜 그래? 그래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급성 간염이 왔어요. 그래서 저로서는 의학의 상식이 없기 때문에 이제 내 생명이 끝나는갑다 하고 참 그런 절망감에 쌓이기도 했었죠. 근데 이제 상산종사님이 직접 막 챙겨주시기도 하고 주변 어른들께서 다 보살펴 주셔서 지금 같으면 그거 대수롭게 여기지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고 치료했을 텐데 그때는 참 힘들었고 에피소드도 많았습니다만은 그 과정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고 그 과정이 끝난 뒤에 예산종사님을 제가 이렇게 밀착해서 모시고 수행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에 대한 신뢰가 형성이 되고 또 나 같은 사람이 한의사가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어른이 한의원에 오래 계시면서 보니까 한의사가 없어요. 그전에는 한약방을 하다 나중에 한의원을 하려면 다른 한의사를 고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 당신 마음에 들지도 않을 뿐더러 경영이라는 것은 주인이 한의원에는 의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 저한테 이제 그걸 권유해요. 또 이거 끝나고 한의원을 가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참 인간적인 데가 많습니다. 그보다 먼저 저한테 제안해서 한 것이 저한테 아무리 교무지만은 자격증이 하나 있으면 좋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근무 중에 방학 때 연수를 받아가지고 2급 정교사 자격증을 땄어요. 근데 이제 이 일이 끝나자 그 학교보다는 이제 그 한의대 쪽으로 당신이 관심이 있어가지고 권유를.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한의사 하기 위해서 원불교 온 건 아닌데 죄송하지만 조금 생각할 여유를 주십시오. 그리고 3개월을 버텼어요. 참 죄송하죠. 어른 말씀을 그렇게 받들지 못하고 버텼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어른은 마음은 급하고 이리저리 사람을 또 물색하고 그러던 와중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간염을 앓고 건강이 안 좋았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원불교 울타리만 떠나지 않으면은 전무 출신으로서 이 한방 사업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 그러면은 내 건강에도 이롭고 교단에도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3개월 후에 다시 제가 한번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저를 한의대에 보내주셨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한의하고 한의원하고 인연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되신 거군요.
보아당은 굉장히 역사가 깊은 또 우리 기관인데요. 그 어떤 곳인지 보아당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렇죠. 우리 기관 중에서 아마 역사가 제일 오래지 않으려고 생각이 되지는데요. 거의 1934년 원기 19년에 우리 한약방을 하는 선지님이 한 분 계셨어요. 김제에서 그 어른이 대종사님께 이제 이렇게 한의원을 하면은 한약 사업을 하면은 돈이 잘 벌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번 권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총부에서는 공의를 모으고 대종사님 임석하에 회의를 거쳐서 그러면 우리가 한약 사업을 하는데 그분의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 인화동에 치심당이라는 한약방이 있었는데 그 한약방을 인수를 했어요. 그럼 개인이 하는 한약방들은 되게 돈 벌으면 조금 소홀하기 쉽고 문제점도 많잖아요. 근데 원불교에서 그 철저하게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어떤 일인가요? 지금 사람들이 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보아당 역사는 오래되고 호남에서는 제일 큰 한약방이고 돈을 많이 벌었다. 뭐 그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근데 돈을 글쎄요 많이 벌었다면 벌었겠지만은 그 얘기 가지고는 중요한 게 아니고 원불교 한의원 즉 보아당이 어떻게 저렇게 번성했을까. 당대에는 엄청난 그 파급 효과가 있었는데 그 치심당이라는 한약방을 인수해서 보아당으로 개칭을 했다고 그러나요? 그래서 그때 가지고 있던 약재들이 많았는데 보니까 못 쓸 약재가 많더래요. 그래서 어른들이 그 약재를 모아다가 야적을 하고 불을 질렀답니다. 그러니까 그 불을 지르니까 보아당에서 불난 줄 알고 사람들이 다 몰려들 거 아니에요? 보니까 나쁜 약재들을 다 태우고 있거든요. 그 소문이 입소문으로 퍼지고 해가지고 온 동네에 퍼져서 이 시간 시민들이 다 보아당을 믿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당은 그 명칭이 보아잖아요. 넓을 보자, 화월하자. 그 지역 주민들하고 잘 화하라고 아마 그랬는 모양이죠. 그래서 그런 그 이미지와 또 우리 영육상전이라든가 또 뭐 이사병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표어들이 있는데 그때 이제 우리 그 산업기관이 별로 없던 때라서 보아당은 굉장히 그 주목받는 교단의 수익기관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연히 그런 그 신용을 얻게 돼서 잘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우리 많은 선지님들이 거기를 거쳐서 전무 출신으로 이렇게 나오셨지 않나. 그리고 이제 아마 아시겠지만 보아당은 경제적인 그 중추 산업기관일 뿐만 아니라 인재 양성의 산실로도 아주 유명했습니다. 옛날에는 수계농원과 보아당이 가장 유명한 그런 그 산업기관이고 인재 양성기관이었죠. 영사님께서는 한의학을 전공을 하시고 정식으로 한의사 자격을 받으신 다음에 이제 보아당에서 근무를 하시게 됐는데 이 보아당 역전 보아당에 가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보아당에서 이제 공직을 하시게 된 건가요? 그때 이제 윤산 법사님, 시산 법사님, 훈산 법사님 이런 분들이 이제 다 운영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보아당은 교단 조직으로 운영이 되는데 한의사는 그 중에 가장 기능적인 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우리 교단 정서가 층층시야라고 그러잖아요. 어른들을 받들다 보면은 이제 불만족스러운 것도 있지만은 그래 내가 평생을 원불교 위에서 바치는 몸인데 지금은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기능이 한의사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어른들의 뜻을 받들고 신임을 얻어야겠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내가 교단을 위하는 일이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나올지 모르지만은 보아당은 총부 그 유지하는데 먹고 사는 살림에 경제를 도와주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면은 그런 문제들이 그 교단을 돕는 그런 역할이 되겠다. 저는 그런 각오로 그냥
하여튼 사심없이 밤낮을 생각 않고 열심히 했어요. 네.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화당의 역사와 함께 정말 영사님께서도 영사님의 역사를 또 써오셨는데요. 그렇죠. 이 역전보화당에서 물론 그 환자들의 몸을 병을 치유하는 그런 일도 하셨지만 또 교화의 중요한 또 임지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곳에서 어떤 또 교화 활동이 또 이루어졌는지도 궁금해요. 우리가 재생의세라고 그러고 영육상전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옛날 우리 보화당 한약장에는 네. 그 표고가 전부 쓰여 있었어요. 아, 근데 그래요? 지금은 다 없어져 버렸죠. 그런 것도 있고 또 제가 이제 교화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아쉬움도 있고 그런데 보화당마다 그 여자 교무님들이 다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의 역할이 큽니다. 아, 한의원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만 그 교화를 하는데도 여자 교무님들의 역할이 커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운영을 할 때도 네네. 많은 여자 교무님들이 그런 측면에서 저를 도왔고 저는 저 나름대로 그 원불교 이념을 통해서 네네. 그 영육상전의 그런 논리를 환자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우리 원불교가 이제 마음 공부잖아요. 그리고 이제 쉽게 일반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는 모두가 마음 탓이다. 마음에서 연유된다. 일체 유심조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환자들은 뭐 별로 신통이 안 듣는 경우도 있지만은 특히 심적인 그 고충이 많으신 그런 환자분들은 원불교 이런 교리 이념과 제가 그런 쪽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 어떤 분들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처음에는 다 부정을 하지만은 제가 이렇게 유도를 해 나가면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은 한의학의 원리는 예, 예. 그냥 물질적인 이 조직의 생리가 아니고 인간 전체의 전인적인 생리, 그것은 반드시 마음이라는 이 정신적인 영역이 빠지면 안 돼요. 아, 그래서 그걸 통해서 기질적인 기혈 순환이 되고 그것이 정상적으로 순행이 안 될 때 병 원인이 되는 거죠. 특히 심화를 끓이신 분들 더욱 그렇고요. 아.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솔직히 그런 환자들을 저는 많이 성공시킨 사례도 있어요. 그리고 또 직접 교화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여자 교무님을 통해서 이제 입교를 많이 하시기도 했지만은 제가 그 전에 총부에서 교화 대불고로 그 연원 달기 운동을 할 때 예. 입교 원서를 만든 것이 있어요. 어. 그래서 한 번 쓰다가 말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 방식으로 네네. 내가 축소해서 만들어가지고 어. 그걸 옆에 두고 늘 교무님 하면 내가 이름 적고 또 때로는 요구하면 제가 본명을 지어주고 저도 이제 환자한테 그렇게 설명을 하고 했는데 아, 그럼 입교도 좀 많이 시키셨나요? 아마 좀 통계를 내보면 상당수 되지 않을까. 이제 제가 시킨 것도 있고 주로 네. 한의원에 오시는 그 고객들한테 교무님을 통해서 네. 이렇게 한 것도 있고 아. 그리고 이제 실제 지금 제가 기억하는 한 분은 아주머니인데 상당히 그 심리적인 그 정상적인 그 생리 기능이 아니고 이제 많이 갈등을 느끼던 그런 분이었는데 네네. 저를 통해서 마음에 이제 그것이 와 닿고 그때 약을 먹어서 물론 치료가 됐으니까 그렇겠지만은 실제 입교해서 지금 남중교당에 나가고 있는 분이 아, 계세요. 저도 그렇군요. 잊어버렸는데 나중에 와서 그때 원장님이 권해서 제가 입교해서 아. 강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런 일도 있으셨군요. 그런 사례들이 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많죠. 그래도 이 보화당에서 근무하면서 좀 기억에 남는 또 환자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이름을 기억할 수는 없지만 예. 김제에서 오신 할머니 한 분이 예. 계셨어요. 네, 네. 그분이 실은 다른 한의원을 찾아갔는데 그 한의원이 휴진이기 때문에 저희 한의원에 오셨죠. 네. 그러더니 저를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네. 아이고 내가 살려고 여기 왔는갑다. 아. 그래서 그럼 이미 마음이 소통이 된 거예요. 네. 그 교감을 통해서 제가 진찰을 하고 약을 지어드렸는데 어쨌든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도 자주 오셨지만은 예, 예. 한 번은 며느님이 오셔가지고 그래요. 예, 예.
자기가 여기까지 올라니까 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까운 김제지에서 약을 지어다 드렸더니 예. 봉투를 보고 예. 역전보화당 상호가 없으니까 나 이게 약 안 먹는다고. 역전보화당. 그렇게 저를 신뢰하고 오신 분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상당 기간 투약을 한 사례가 있고요. 어떤 분은 아까 그 마음으로부터 이제 그 통한다고 그랬는데 침을 놓는데 네. 그분은 교도 환자였어요. 예. 무릎이 아파서 제가 가니까 아, 원장님 침도 안 놨는데 제가 다 나았어요. 그래서 뭐 그런 그 심리적인 예. 효과가 크다. 실제 치료도 많이 했지만은 원불교라는 그런 배경으로 마음을 쓰는 법을 통해서 환자들을 설득하고 지도함으로써 치료 효과가 좋아진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원불교 교무로서 한의사가 된 것을 너무 보람있게 생각합니다. 예. 그 한의원을 통해서 원불교를 알리는 역할도 좀 많이 하시기도 하셨지만 또 해외 봉사활동이나 이런 그 다양한 또 활동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독일에서는 그 한의학이 많이 그 전파가 됐고요. 네네. 인도에서는 거의 제가 못 봤는데 거기는 고유 또 의학이 있어요. 민족의학이. 예. 그 의학이 있어서 이제 나름대로 그쪽으로 하는데 저희 한의사들이 직접 인도에 가서 무료 진료할 때 이제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아까 어떤 그 일이 있으셨나요? 서타원님이 거기에 예. 그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셨는데 네네. 그 병원에 가서 직접 그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 중에 하나 그 병원장이 깜짝 놀란 사례가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네. 아마 지금 50견 하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의학적으로 뭐 동결견이라는 말도 하고 그런데 다들 보는데 이게 안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침을 딱 꽂고 올려보세요 하니까 그냥 쑥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그 양방 병원장이 네, 깜짝 놀랐겠어요. 놀라시고 그런데 아마 제 생각에는 그 다음날 한 번 더 와서 치료하고 완치됐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영사님께서 30여 년간 이 보아당에서 근무하면서 많은 역할들도 하셨지만 경제적으로도 또 이제 교단에 또 교당에 기관에 좀 도움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떤 활동들이 좀 있으셨나요? 예, 맞습니다. 저는 한의사로서 제 의무와 책임을 다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은 네. 그에 앞서 교단에 대한 사명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물론 선지님들이 다 해내려 오신 거지만은 저도 네. 그 정신을 계속 실천하고 싶어서 네. 예를 들면은 제가 총부 인근에 있으니까 원의회 의원에서 그 원의회도 들어갔고 또 그중에 예산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총부 네. 예산을 책정하는 그런 데도 10년 이상 했고 또 그 교단적으로 이제 뭐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특별 시사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지금은 정보전산시라고 하지만 그때는 인터넷 교단이 처음 발생했을 때 인터넷에 대해서 교단이 별로 관심이 없었던 네네. 때 지금 본공에 있는 강명건 네네. 교무님이 처음 인터넷 맞아요. 교당을 하는데 네. 장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교정원장님이나 그 부장님들한테 설득을 해가지고 네. 내가 그걸 지원하겠어. 영점 보아대. 그래서 그때 돈은 상당히 거금 액수를 밝힐 수는 없지만은 상당히 거금을 해서 장비를 구입해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강명균 교무님은 지금 총부에서 떠났지만은 네. 나에 대한 그 인상을 잊지 못할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정보전산실은 엄청난 발전을 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 국내에 지원한 것은 많지만은 제가 특징적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해외 교당을 네. 설립할 때 지원한 거라든가 뭐 네. 유알교당이나 하와이 이런 데 많이 있지만은 네. 지금 법성포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거는 우리 성지 옆에 법성포 교당이 원래는 어덕바지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때 영산 성지에서 자산 상사님을 그때 어디에 계시는 분인데 모시고
법성포로 넘어온 적이 있어요. 근데 오시면서 저한테 네. 그래요. 네. 이 길목이 대종사님께서 예. 다니시던 길목이다. 어. 그 이쪽으로 저 법성포 교당에 옮겨오면 참 좋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제가 공감이 딱 하고 근데 그때 마침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저희가 모시고 있는 윤산 법사님께서 계실 때 그 옆에 땅을 하나 이렇게 확보한 게 있어요. 근데 그 땅이 좀 죄송스럽지만은 쓸모 있는 땅이 아니고 황폐된 땅이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그쪽으로 도로가 나는 거예요. 영광읍에서 법성포를 거쳐서 공무원 도로가 확장되니까 그 땅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때 보상받은 돈이 상당히 있었고 또 그 남은 땅이 그 영광교도 부회장님이 사업가신데 그 어른이 그걸 사신다고 해요. 그리고 그 땅의 반절만 가지고도 교당 부지를 또 매입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 생각으로는 저희 단독이 아니고 또 전주 부하당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장님을 설득해서 자산 상사님의 뜻을 한번 받들어 드린 적이 있어요. 막 그거는 그때 제가 큰 결심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 계기가 되어서 법성포 교당이 지금 현재 그 터미널 쪽으로 그게 잘 옮겨온 것 같아요. 참 보람 있는 일이다 싶어요. 이 보화당에서 교단의 경제적인 여러 부분을 이렇게 감당도 했지만 사실 중요한 역할이 인재 양성을 이곳에서 많이 하셨어요. 전무 출신도 많이 배출이 됐고. 그렇죠. 어떤 일들이 또 있었나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보화당은 처음부터 교단 경제의 중심 역할이었고 또 인재 양성 산실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명맥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네. 아마 지금은 간사들이 들어오면 주로 교당이나 총부에 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네. 그때는 산업기관에도 간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간사도 배출했지만은 실제 간사를 거쳐서 나간 지금 이양민 교무도 있고 또 직원으로 있다가 그 덕무로 지원해서 지금 부시장 보화당에서 일이 보화당에 전무로 계시는 임형원 그리고 가장 의미 있는 일은 네네. 한의사를 네. 저희가 양성을 했어요. 뭐 다 책임지고 한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인연이 그렇게 만나셔서 지금 현재 후임으로 계시는 문성도 도무님이 역전부화당 그렇게 해서 현재. 한의대를 졸업하고 지금 현재 역전부화당 원장으로 대를 제 이어서 후임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군요. 정말 제가 퇴임하면서 네. 가장 보람을 느끼는 부분이 그거예요. 항상 모든 것은 사람이 이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 기관도 그렇게 이어져서 참 다행스럽다 생각이 있습니다. 영사님께서 보화당에 계시면서 보화당 30년사 역사를 쓰셨다고요? 예. 네. 제가 이제 그 역전 보화당 30년이 2002년도인데 네. 그리고 윤산법사 이제 퇴임하기 전에 이제 이런 일이 일어섰고 제가 사장을 하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네. 실은 역전 보화당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본점 보화당이 중요하잖아요. 원조가. 네. 그래서 그 역사를 썼으면 좋겠는데 그때 형편이 보다 그 잘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호응이. 네. 그래서 이 뿌리를 찾는 마음으로 역전 보화당의 역사를 하나 기록해 놓는 게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결심을 하고 이제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네. 그래서 서두에 발간사 내용이 제가 뿌리를 찾는 마음으로 이 책을 쓴다 그랬습니다. 네. 근데 이제 책을 봉정을 했죠. 네, 그러시군요. 저희들이 아마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큰 이벤트를 한 걸로 생각을 네. 하고 있고 또 윤산 종사님께도 우리가 효를 할 수 있고 어른들한테 자랑도 좀 한번 하고 싶었고 네. 그랬습니다. 그러셨군요. 그 영사님의 역사와 함께 또 역전보화당의 역사와 함께 영사님이 함께 하셨던 것 같아요. 30여 년 동안의 역사가. 제가 전 기간을 걸쳐서 근무한 건 아니지만은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72년에 설립을 했는데 네. 일이 보화당의 분점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제 이쪽에
그 회장님 밑에 사장, 부사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오다가 제가 부임하면서 이제 원장, 뭐 전무, 사장 이렇게 쭉 있었고 제가 또 사장을 한 20년 이상 했는데 그때 당시부터 시키면 개업식 할 때부터 제가 그거를 드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한의대 재학 중이거든요. 그때는 일이 부화당 소속으로 한의대 유경생이 된 거죠. 네. 그래서 그쪽에 이제 여러 가지 심부름도 하고 또 인사도 다니고 또 역전부화당 낼 때는 직접 와서 일도 거들고 그랬는데 그때 계시던 원장님이 참 불행히도 이제 사가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회 원장님을 모시고 있다. 제가 졸업하고 한의사가 되니까 네.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몇 년, 뭐 잠시 모시고 살다가 그분이 가시고 제가 이제 원장직을 계속 수행을 했죠. 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퇴임 후에 계속 그 예약 진료는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의 36년, 7년 가까이 그렇게 봉직을 한 셈이죠. 그 보아당에 가보면 우리 지금 보아당에 보면 그 간판에 보면 로고가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예. 그 로고가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 로고는 옛날에는 네. 뭐 이론상을 그리거나 그냥 네. 글자만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사회가 전부 다 로고를 예를 들어서 뭐 큰 재벌 기업들도 네네네. 그렇고 좁은 네. 회사도 그렇고 다 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도 로고를 만들었으면 쓰겠다는 생각을 제가 보아당에는 그 초기부터 연합회가 있었어요. 네. 친목단체로. 네네. 그래서 보아당 연합회 그 사장들이 모이는 연합회에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돈은 좀 들지만은 이렇게 해놓으면 두고두고 미래지향적으로 쓸 수 있고 또 우리 보아당 이 원광한의원과 보아당 상호로 전국에 열 몇 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데마다 로고만 보면은 저건 원불교 한의원 하는 인식을 갖도록 로고를 만들자 해서 그때 이제 어떤 교도님 한 분을 소개받아가지고 일이라고 했나 하여튼 그 부분한테 부탁을 했더니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이 로고를 만드는데 막 대기업 같으면 이거 몇 천만 원, 몇 억짜리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봐도 상당히 컬러도 좋고 네네. 좋았습니다. 네. 그 영사님께서는 세계 공통 언어인 에스페란토, 그러니까 원불교 에스페란토 회장직을 또 역임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예예. 어떻게 에스페란토를 또 이렇게 만나게 됐는지 이제 그게 제가 좀 궁금해요. 에스페란토를 잘해서가 아니고 원불교 예. 원로 교무로서 이제 역할을 요구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원불교 에스페란토회는 1980년대에 지금 좌산 상사님이 종로교당 교무로 계실 때 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예. 그때 청년들이 몇 명이 있는데 잘 알려진 최보광 네네. 원무님이 계시죠. 네. 리투아니아에서 지금 네네. 살고 계시는데 네네. 그분이 중심이 돼가지고 했고 그분은 그 후에 한국 에스페란토 협회 사무국장도 역임하셨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인연으로 계속 발전해 오다가 이번 100년대에 10개국 언어로 네, 맞아요. 번역된 경전을 교서를 증정하는 거 보셨죠? 네. 마지막에 대만 우리 에스페란토로 인연된 원불교 교도가 네. 증정을 했어요. 에스페란토 교서를. 그래서 그만큼 잘 알려져 있는데 제가 이제 관여하게 된 것은 예. 참 우연이에요. 처음에는 저희 정토가 아. 에스페란토회에 관련되어 있었죠. 네네. 그리고 이제 해외 그 대회도 참석을 해봤고, 근데 우연히 원불교 상주선언에서 1박 2일 합숙훈련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네. 그걸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기 네네네. 위해서. 근데 그때 저희 집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원불교 교문데 그리고 내가 있는데 와서 인사라도 해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러면 그러자고. 네. 뭐 인사하면 좋죠. 서로 좋거든요. 그래서 갔더니 그때 유명한 그 이종영 교수라고 지금은 열반하셨는데 그 세계 협회 회장도 하시고 한국 협회 회장을 하신 네. 분이 있어요. 아. 그분이 오셨죠. 한국 에스페란토 회장이 오셨죠. 쟁쟁하더라고요. 그래서 온 길에 한번 이렇게 구경하고 가자 그랬는데 네. 그거 딱 걸린 거예요 또.
그래서 초급반 한번 강의를 받아보라고. 그래서 처음 그 초급을 거기서 배우고 그랬는데 이제 그래도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영어를 우리가 잘해서 국제 교화에 도움을 줘야지 에스페란토는 지금 활성화 안 돼서 힘들다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제가 자꾸 세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페란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니까 이 에스페란토 정신이 세계 평화가 네네. 목적입니다. 그리고 네, 그렇죠. 평등, 네. 평화, 네. 우애 네. 이런 것들이 그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 원불교 이런 네, 주요 맞아요. 대종상인 법이 편만한 세계에 드러나기 위해서는 네. 언젠가는 이 에스페란토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어느 민족어가 아니기 때문에 하등의 거부 반응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걸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네. 제가 그때 당시 아마 제가 수의단으로 있었을 때예요. 네. 그래서 자산 그 종법사님께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교양 과목으로 온광대학에 네네. 설치하도록 협력도 좀 했고 음. 그러고는 이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제가 이제 또 일반 시민들을 위해서 한 시간을 배려했기 때문에 제가 가서 6개월간 청강을 또 했기도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회원들이 제가 그때는 회장을 했는데 사익교무님이 회장을 좀 맡아주면 좋겠다고 가만히 생각하니 그것도 일리가 있는데 내가 둘러를 좀 한번 쓰겠더라고. 그래서 그래 내가 못하지만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회장직을 하시게 맡았고 됐군요. 네. 그게 그럼 이제 벌써- 그 회장직을 맡으시면서 또 어떤 활동을 해오셨나요? 이제 그런 것이 벌써 이제 10년이 네네. 넘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때 2005년도에 네. 리투아니아 그 최보광 어머님 사시는 리투아니아에서 네. 세계대회가 열리는데 원불교 분과를 개설해요. 그 원불교 분과라는 것은 원불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들도 다 그 강의실을 마련하고 홍보를 해서 그 수천 명 오는 네네. 그 회원들 중에서 홍보 참가를 활동을 하는 예, 거군요. 자연스럽게 참석을 하는데 저희도 한번 그걸 하자 네. 해가지고 이제 제가 에스파를 모르니까 종목사님 축사를 미리 만들어서 그걸 읽는 연습을 한 달간을 해가지고 갔고요. 최보광 어머님이 많은 역할을 하고 네. 또 다른 그 회원님들이 역할을 했지만 참 좋았어요 그때. 그리고 이제 그 뒤에 회장으로서 꼭 한 것은 아니지만은 제가 회장으로 있는 동안에 이루어진 일들이 상당히 있죠. 그 우리 원불교 에스페란토 회가 그냥 적당히 예, 예. 이렇게 유지되는 그런 단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스카우트처럼 예, 저도 예. 국제부의 등록단체로 만들자 해서 회칙을 정비하고 정관을 만들어서 네. 등록단체로 만들었고 또 하나 그 사이에 이루어진 특이한 사항이 네. 국제선빵이라고 들어보셨죠? 네네. 국제선빵은 원래 국제부에서 영어권으로 이 해외 교포 2세들, 네. 쉽게 말하면 우리 교도들 2세들을 중심으로 한국 문화 체험을 시키는 그런 모임이었어요. 선빵이었어요. 네. 근데 그 모임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호응이 많았는데 다음에는 네. 좀 어렵잖아요. 술을 모으기가 세개 갖고 있으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국제 선빵을 하다 보니까 외국 사람들이 되게 뭐 10여 명씩 오기도 하고 또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도 많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에스페란토 공부를 하는 외국인들을 오다 보니까 국내에서 보통 한 3, 40명씩 그렇게 모임을 갖는데 처음엔 영어권 반절 네. 쉽게 말하면 예산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국제부에서 예산이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면 영어권에 뭐 3분의 2, 우리 에스페란토에서 3분의 1 이런 식으로 이제 배정을 해가지고 네. 그걸 지원을 했어요. 네. 그때 아마 김효철 교무가 국제 분양할 때인데 그분이 이제 하시면서 점차 이제 둘로 나눠졌던 것이 하나는 폐쇄되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에스페란토 국제 선빵만 유지가 됩니다. 근데 그게 장장 흘러서 금년 5월 달에 네. 100년 그 기념대회를 끝나고 국제 선빵을 했는데 상당히 지금 우리 영광 국제 마음 훈련원을 처음
개원했잖아요, 금년에. 네. 근데 저희들도 거기 가서 국제 선방을 했어요. 그리고 국내 그 에스페란티스트들이 에스페란토 공부하는 사람들 에스페란티스트라고 그러거든요. 네네네. 그 사람들이 엄청 좋아했어요. 원불교도 이런 시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너무 좋다고. 특히 이제 몇 년 전에 대만 그 교도 한 분이 에스페란토에 참석했다, 국제선방에 참석했다가 고흥시의 어떤 대학 교수 퇴임을 하신 분인데 원불교 입교를 하셨어요. 제 연원으로 입교를 해서 그 지금도 원불교 와서 훈련도 받고 가고 그랬거든요, 금년에. 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다 원불교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또 직접 개종은 않더라도 원불교 입교는 않더라도 아마 세계 그 에스페란토에서 원불교 이렇게 딱 프랭카드 붙으면은 원불교 왔구나 하는 생각을 다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실은 지금 금년으로 제가 회장직을 물려줄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네. 계획은 내년 세계 대회가 서울 외국어 대학에서 열려요. 아, 내년에요? 102차인데. 그래서 내년에 세계 대회가 끝나면은 원불교 성지 순례를 이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할 건데 아마 지금까지 국제 선방 중에서 가장 확대된 그런 화려한 행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삶과 추억 이번에는 영사님께서 평소에 가슴 깊이 마음에 새기고 계신 법문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제가 이제 주로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대종사님, 대종경, 청산종사, 법어 그리고는 이제 대산종사 네. 법어를 많이 네. 담독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법문을 봉독하는 중에 보면은 그 부분 공심과 전체 네. 공심이 네네.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는 또 공타원 네. 그 조정권 조정권 종사님 그 예화를 들어서 우리 교무님들은 거의 다 잘 알고 있죠. 근데 이제 이 부분 공심과 전체 공심은 왜 내가 이걸 생각하냐면은 예. 평소에 하다 보면 내 기관만 생각하게 네. 되고 네네네. 내 입장만 생각하잖아요. 네네네. 회의하다 보면 늘 그것 때문에 서로 네. 화합이 안 되고 일치가 안 돼요. 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제가 이제 산하 기관에 있으면서 총부 예산위원회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원의회를 가보고 교정을 이렇게 다루다 보면은 그 부처 이기주의라는 것이 눈에 띄게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우리가 공심으로서 위공망사하고 성공사하고 늘 그러지 않아요. 네. 공심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죠. 근데 잘 보면은 전체 공심이 아니라 부분 공심을 가지고 다녀요. 근데 저도 이게 깊이 깨달은 계기가 있었어요. 한때는 그 장산 황직평 종사님이 네. 대산 종사님 그 법무실장으로 계실 때 네. 윤산 법사님을 제가 모시고 사니까 가끔 네. 오셔서 대화를 하고 가십니다. 네네. 근데 한때 오셔가지고 저하고 같이 그때 중화요리집인 것 같은데 짜장면을 같이 드시면서 저한테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데 상익교무 전체를 보고 살아. 내 기관만 생각하지 말고 교단 전체를 보고 살으라고. 나는 지금 열심히 의사 노릇해서 돈을 벌고 교단에 교금 내는 그것이 최고잖아요. 네. 근데 그 얘기가 아직 내가 그것까지는 감이 안 잡히지만은 이것이 공심의 차이구나 하는 걸 절실히 느꼈어요. 후진이나 이 동료들 사이에 어떤 의견 대립이 되면은 네. 개인 일도 마찬가지지만 공심으로 일할 때는 대종사님한테 물어보자. 그러고 교단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나 자신을 생각하고 내 기관만 생각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역설을 하고 살았죠. 그래서 이제 특별히 그 공심에 대한 표준을 그렇게 잡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 때늦은 후회가 있을 수도 있죠. 영사님께서는 그 예산 종사님과 또 윤산 종사님을 또 이제 모시게 됐습니다. 예. 많은 스승님들 그리고 많은 선지님들을 이제 가까이서 모시기도 하셨지만 어른들께 직접 이제 뵙고 또 이 어른들을 마음으로 모시고 하는 가운데
마음으로 새겼던 그런 표준도 있으셨을 것 같고요. 어른님들께 직접 배운 정신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말씀 하려면 제가 좀 마음이 숙연해지는데 네. 저는 간사 시절부터 어렵게 시작을 했잖아요. 예. 그래도 충북 야회도 보고 제와서 야회 때 설교도 하고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처음부터 대산 종법사님이시죠. 그때는 대산 종법사님, 응산 할아버지라고 우리는 했는데 그때는 감찰원장이셨고 예. 또 고산 법사님, 상산 종사님 이런 어른들을 잘 모시고 사니까 그 훈증으로 네. 지금 살았잖아요. 예. 그리고 한때는 내가 응산 종사님부터 참 또 대단하다 하는 얘기를 칭찬을 듣기도 했어요. 그때는 그냥 하늘을 날아갈 것 네, 같으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것은 우리가 분발심으로 이렇게 네. 정진할 때 훈증받은 일이고 예, 예. 실지 봉직을 하면서 교무로서 봉직을 네네. 하면서 하면 거의 윤산종사님과 예산종사님을 모시고 살다시피 했습니다. 예, 예. 두 분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산종사님은 네. 성격이 참 소탈하세요. 근데 얼마나 과단성 있는지 몰라요. 이제 어렸을 때 예화를 한 가지만 네. 말씀드릴게요. 직접 제가 봤던 네. 법문이기 때문에, 법문은 아니지만 하여튼 네네. 일화시기 때문에 예. 초등학교 시절에 학교 갔다 오면 웅덩이에서 목욕을 하잖아요. 네. 남학생들이. 네. 목욕하다 두레짜리에 빠졌어요. 그러면 딴 사람 같으면은 그 헤어져거리다 큰일 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 어른은 그때 어린 나이지만 빠지니까 딱 발을 캐고 그 두레짜리 밑에 앉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러고 가만히 있으면 죽으니까 올라가다 발을 딱 차고 물을 쏙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났다는 일화를 제가 직접 받들었어요. 네. 근데 그런 그 결정적인 순간에 당신 결단이 네. 보화당 운영하는데 엄청 그 역할을 했었고 아, 참 사업가로서 그 많은 영향이 없으시겠다. 근데 음. 그런 걸 제가 보화당에 살면서 또 배우게 교단 생활하면서 사업계, 경제계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또 윤산 종사님은 뭐 세상이 다 잘하는 자기 관리의 원면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일체 그 자기 몸에 관련된 의복에서부터 모든 그 행동까지도 정확하게 따지고 규범 있게 지키시는 어른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어른은 항상 그 종명에 대한 것을 머리에 넣고 계세요. 아, 어떤 종법사님 명이라면 어떤 경우에도 다 수용해요. 야. 너 이거 해라 하면 이거 하고 저 물론 어른들 다 그러고 사셨죠. 근데 이제 네. 윤사법사님은 제가 회장으로 모시고 살면서 뭐 이렇게 같이 수행을 하는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연말이나 뭐 이렇게 인사 갈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또 저를 챙겨서 데리고 가서 네. 꼭 큰 절로 종법사님께 절을 올리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약간은 시봉도 올리고 그랬지만은 저는 그런 데서 상당히 그 상하 종명을 받드는데 이 어른이 대단하신 분. 그리고 실은 그 어른이 조실의 그 법감으로서도 근무를 하셨잖아요. 네.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그 뒤로 자산 종법사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때도 저를 데리고 같이 조실에 들어가면은 꼭 자사님한테도 모체 투지를 하셨거든요. 네. 그 상하 윤리 종명을 받들고 원칙을 지키는 데는 윤사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어른은 개인적인 그 이제 사사로운 일은 용납을 않지만은 네. 공적으로 또 저한테 베풀어 주신 것이 있는데 저는 사실 서울 사무소 근무하고 공부고 하느라고 교역자 훈련을 제대로 나보지를 못했어요. 그때까지는. 그러세요? 근데 한 번은 이 어른이 네. 그건 개인 공부니까 네가 알아서 가라 말아 안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육자 훈련은 빠지지 않고 제가 나갔죠. 예. 그런 두 어른의 심법이라든가 예. 근무할 때 자세를 제가 본받은 게 있어서 네. 그러시군요. 이제 영사님께서는 또 소중한 두 자녀를 다 전무 출신으로 또 인도를 하셨는데 이제 자녀를 비롯해서 이 길을 가는 후진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 길을 걷게 될 모든 후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말씀이 예, 있으실까요? 공적으로는 제가 아까 보아당 후임을 양성한 것이 가장 보람되다고 그랬는데 제 사적으로 생각하면은 뭐 우리는 하다 보면은 공과 사가 둘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참 혈혈단신으로 원불교에 들어왔는데 네. 그냥 정남으로 살았으면 오직 좋았겠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이렇게 이제 자녀를 갖게 되니까 아들만 둘인데 네. 어찌 다행히 두 아들이 다 전무 출신을 했어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보람이 없고 네. 또 아까 그 경산 정부사님이 제 멘토 역할을 했다고 그랬는데 네. 그러니 그런 말씀을 했어요. 자네하고 나하고는 원공파야. 당신은 장씨 원공파고 아. 나는 김씨 원공파다. 그랬는데 내가 두 아들한테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부터 내가 원공파 시조고 원공파 자손이다. 이제 전무 출신을 하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좋고 네. 주위 사람들도 다 좋아하지만은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이 공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교단적으로 훌륭한 인재가 되고 유익주는 인물이 되었으면 바람이 있지만은 네. 늘 마음에 졸이고 조심스럽고 어쨌든 교단의 훌륭한 인재로서 사명감을 갖는 그런 교육 생활을 하도록 저는 뒤에서 이제 기도할 뿐이죠. 예. 예. 경사님께서 살아오시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쭉 전무 출신의 길을 이제 돌아보시면서 하시고 싶은 이제 한 말씀 또 마무리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할 얘기야 참 많겠죠. 근데 이제 아까 그 교단적으로 여러 가지 배운 것도 많고 법문도 다 새기고 살지 않아요. 그러지만은 인간적으로 일상생활하면서 늘 머리에 이고지고 입으로 외우고 살 수는 없는 거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어요. 제가 간사 시절에 야외를 하면은 대각전에서 네. 돌아가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네. 그때 가서 설교라기보다 일종의 감상단인데 네.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중용에 나오는 성어 중이면은 형어 외라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법문 그 구절을 가지고 쭉 이야기를 풀어서 했더니 그 응산 종사께서 네. 야, 네가 누구냐? 대단하다. 그거는 유학자시잖아요, 또. 네. 그래서 칭찬을 받은 적이 있는데 살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지내놓고 보면은 진리의 뜻으로 이루어지고 내 뜻보다는 그 기도 위력으로 나도 모르는 그런 힘으로 이렇게 결과는 이루어지지 않나 그러는데 그 과정에서 내가 기도를 하면은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할 건가. 진리적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네. 인간적으로 항상 성실해야 된다. 또 뭐 공경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러는데 이건 우리 어렸을 때는 뭐 인내, 노력, 성실 이런 표어를 막 책상 앞에 놓고 공부를 네. 시작했는데 원불교 와서 살다 보니까 대산종사님께서 그 성경신에 대한 법문을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은연중에 나도 평생을 그 성경신이 생활하는데 큰 그 밑바탕이 되고 정신적인 지주가 될 수 있고 또 방편으로 그 대인관계라든가 일을 할 때 그런 정신이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우리 후진으로서 교무들이나 또 원불교 수행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우리가 늘 강조해도 뭐 부족한 것이 있지 않아요. 원불교 수행법은 대표적으로 사막 수행인데 원불교 수행의 특징이 사막 병진 수행이라고 늘 그러시거든요. 네. 불교 개정해나 이거 뭐 양성, 솔성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다 병진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전체 공심 이야기했듯이 수행에 있어서도 편벽된 수행보다는 꼭 이 병진 수행, 원만한 인격을 위해서는 그런 공부를 하게 되면은 사회적으로도 전무 출신으로서도 크게 손상 없이 손색 없이 살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그 청운의 푸른 꿈을 안고 원불교에 이제 입문을 하셔서 50년 넘게 현직에 이제 봉사를 하시면서 교단에서 많은 선지님들, 스승님들을 모시고 그 정신을 채받으면서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일원상의 진리를 항상 염두에 잊지 않으시고 신앙과 수행의 이제 표준을 바로 되시면서 항상 어느 곳에 임하든지 공심을 갖되 부분 공심이 아니라 또 전체 공심으로 임해야 된다는 그런 표준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신 생애를 말씀을 받들었습니다. 교화 현장에 가고 싶었지만 또 이 보화당이라고 하는 의료기관에서도 정말 교화의 꽃을 피우시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소중한 시간들, 바로 스승님들의 지도와 정신적인 후원과 또 이제 끊이지 않는 주변 인연들의 도움으로 오늘에 이르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영사님께서 살아오신 그 생애가 앞으로의 모든 후진들에게 큰 귀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우리 영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더욱더 이제 후진들을 위해서 많은 분야에서 많은 힘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지도를 해주시면서 교단에 또 어른으로 저희들을 좀 후원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한 일도 없고 또 능력도 없지만은 내가 여생 힘 닿는 데까지 그렇게 노력하고 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방송교화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낙원 세상을 만듭니다.